자, 오늘은 사회문화 1강을 하고 그다음 화법하고 작문은 다 읽으면서 할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화작에 나와 있는 거에서 중요한 거 하고 그다음 이제 문학 프린트 선생님이 줬잖아. 앞에 지금 진도는 다 나갔는데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더 할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일단 거기 사회문화 1강부터 볼 거예요. 사회문화 1강부터. 자, 일단 얘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 글이냐? 리더십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 그래서 어차피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여기 사람들의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유형을 막 구분하는 게 있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는 뭐가 적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뭐가 적합하고 그만 구분하면 돼. 내용은 쉽지. 그치? 자, 그럼 갑니다. 일단 1분단부터 한번 보자. 자, 리더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얘가 바로 리더의 뭐가 되는 거야? 정의가 되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 바로 리더다. 그럼 오래전부터 자, 그래서 시간 나오는 건 항상 시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비문학계에서 문제 풀 때 있잖아. 글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래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서야 연구가 시작된 게 아니다. 예전부터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그지?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에 대한 연구를 했냐.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연구를 해왔던 거야.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인가. 그래서 이게 바로 기존부터 있어왔던 연구가 되는 거야. 리더십이 뭐냐.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효과적이냐. 그 여기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행해졌대.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이 누가 나오냐. 히들러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리더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 업무의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지향적 스타일이라. 그래서 리더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거야. 업무 지향적 스타일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어때 여기 나눈 게 관계 지향적인 스타일. 이렇게 해서 그 히들러라는 애가 둘로 분류를 한 거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분류라고 해도 돼.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둘로 지금 나눈 거니까. 그리고 분류도 되고 있잖아. 업무 지향적인 거하고 관계 지향적인 거하고 차이점이 나타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돼? 대조라고 해도 돼. 그지? 그럼 말 끝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 중에 보면은 업무 지향 딱 진짜 뭐가 중요해? 비즈니스가 중요해. 그지? 그래서 그런 리더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구성원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도 있고 그럼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럼 봐봐봐. 여기에서 이 말이 중요한데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게 여기에서 어떤 의미인 거냐. 리더가 자기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상황의 호의성이라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반에 누구 있어? 반장 있고 요즘에 뭐 부관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학급 회장이고 막 하나. 그럼 애들이 어때? 그 반장이랑 이런 거 말 잘 듣는 애들도 말 잘 들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리더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걔가 그거야. 지금 구성원들이 리더를 잘 따른다. 그럼 잘 따른다는 건 뭐가 높아? 상황의 호의성이 높은 거고. 그치? 그리고 구성원들이 지금 어때? 리더를 잘 따르지 않아. 그럼 상황의 호의성이 낮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게 뭐로 결정된다고 한 거냐? 여기에 지금 어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뒤에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죠. 일단 리더하고 구성원에 뭐 있어? 관계 있지.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어? 업무 구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리더의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상황의 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 되게 리더가 일을 잘해. 근데 일을 잘하는데 리더가 너무 성격이 더러워. 그지? 구성원들한테 막 갑질하고 막 이래. 일을 잘하는데 그럼 당연히 어때?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뭔가 이제 구성원들 입장에서 딱 그런 느낌 들겠지. 아, 나 여기 회사에서 진짜 배울 것만 배우고 있으다. 역 같은 데 떠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업무 구조라는 것도 중요하지. 막 어때? 회사에서 리더가 있잖아.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주거나 하지 않고 중요한 업무 같은 거 안 시켜. 뭐만 시키는 거야? 잡일만 시키는 거야. 나는 그걸 잡일하려고 회사 들어간 거 아닌데.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어때? 업무 구조가 마음에 안 들면 구성원들이 당연히 리더를 따르지 않겠죠. 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냐? 리더의 권한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리더의 권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팀장이 있죠. 그럼 그 팀장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한테는 얘가 바로 뭐가 돼? 리더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지. 팀장도 어차피 회사 대표는 아닌 거잖아. 그죠? 회사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뭘 많이 갖고 있어? 권한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구성원들이 당연히 얘를 따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팀장이라는 말만 이렇게 달고 있는 거지. 얘가 맨날 어때? 위에 가가지고 맨날 깨지고 오고 인사권도 크게 없고 애가 진짜 팀장은 말만 팀장인 거야. 종이호랑이 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구성원들이 어때? 리더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리더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겠지. 그지? 따라가면 된다 싶기도 하고 내가 능력을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결국은 윗사람들한테도 잘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지? 걔가 바로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냐? 상황의 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 거. 그지? 그래서 나오죠? 지금 즉이라는 것은 어떤 접속어? 부연이야. 부연. 똑같은 건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 다시 한번 쓰는 접속어를 지금 부연이라 그래. 그래서 즉하고 지금 뭐라고 나와? 일단 첫 번째, 리더하고 구성원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야. 얘가 여거하고 연결되죠. 그치? 그럴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업무가 명확하게 있잖아. 구조화가 돼 있는 거야. 그게 뭐하고 연결돼? 업무 구조가 되는 거지. 그치? 아까도 얘기했잖아. 회사 들어갔어.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땐 어떤 거냐? 아, 지금 이 일 하면 된다. 라고 알려줬는데, 가서 보니까 자꾸 팀장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내 업무라고 했던 게 아닌 것까지 자꾸 시켜. 와보니까 회사 들어갈 때 있잖아. 와, 진짜 정말 대기업 아니니까 진짜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온갖 업무가 나한테 다 오는 거지. 그지? 그럼 구조화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낮아? 상황의 호의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느냐? 요거야. 채용이라든가 승진 같은 것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인 권한. 그게 바로 뭐? 리더 권한인 거죠. 그지? 그래서 리더가 있잖아. 구성원들을 자기 일을 잘해. 그럼 걔가 지금 나중에 어때? 채용, 승진 이런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리더인 거야. 그럼 당연히 리더 말을 잘 따르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을수록 당연히 뭐가 높아? 상황의 호의성은 높아. 그죠? 자, 근데 반대 경우는 어때? 상황 호의성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호의성이 낮다라는 건 애들이 어떠니? 팀장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차피 어때? 걔 말 듣고 해봤자 나는 지금 어때? 여기서 승진도 잘 못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어때? 아우 나 진짜 이 망할 놈의 지금 이런 기업 회사 나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호의성 높은 거랑 낮은 거랑도 대조가 돼. 그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요거야.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라는 게 어때? 다르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가 무슨 말하고 연결되는 거냐? 요거랑 연결돼. 적합이라는 단어가 밑에 어디 나와? 또 나오죠, 기억에. 그치? 그래서 상황 호의성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대. 그래서 나오죠? 상황의 호의성이잖아. 뒤에 문제 나오잖아. 매우 낮거나 아니면 매우 높아. 완전 극단인 거야. 알겠지?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거야. 그러면 어떤 리더가 적당하냐? 업무 지향적인 리더가 적합하죠. 알겠지? 그지? 완전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매우 낮거나 아니면 매우 높을 때 이게 좋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인 거야. 그러면 뭐가 낫다?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어? 뒤에 문제 나오죠? 뒤에 몇 번이더라? 여기 어디 갔니? 요거. 112번 문제. 알겠죠? 요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 112번의 정답이 몇 번이었어? 요거 3번이잖아. 요거 그대로 돼 있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완전 극단일 때야 호의성이 낮거나 높을 때는 뭐가 좋다? 업무 지향적인 게 좋다. 그리고 호의성이 중간일 때 뭐가 좋다라는 거야? 관계 지향적인 게 좋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딱 요게 되는 거.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뭐가 나타나냐? 거기 보니까 이제 문단이 바뀌어요. 하지만 하고 어때? 자, 전환되는 거죠. 하지만 리더 스타일을 있잖아.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뒤에 거 읽으면서 뭐 생각해? 앞에 걸 떠올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앞에 피들러의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리더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한 게 바로 뭐가 돼?
피들러의 한계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다 고정화해서 본 거잖아. 그래서 인식했다라는 면에서 이 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 그래서 잘 봐봐. 중요한 게 지금 뭐냐. 여기 봐봐. 앞에 피들러라는 애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리더 스타일을 어떻게 봤어? 고정된 걸로 본 거잖아. 그래서 우리 반대말 연결해 볼 거야. 고정하고 반대말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밑에 보니까 뭐 나와? 유연성. 알겠지? 요렇게 유연성 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하는 거냐? 기존의 이론이라는 게 한계를 갖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애들은 어때? 그 한계를 보완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글 읽을 때 요렇게 읽어야 돼. 앞에는 고정적이다. 근데 지금 뒤에 있는 애는 어때? 유연성을 중요하게 본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봐. 이렇게 고정된 걸로 인식했다는 면에서 위에 있는 모형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죠. 누가 나타나냐? 허쉬라는 애랑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블렌차드라는 애가 나와. 그지? 자, 그럼 얘네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 뒤에서 우리 먼저 봤잖아. 얘네들은 유연성이야, 유연성. 고정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것이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야 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봐. 구성원들이 있잖아. 애들이 어떤 거야? 사장이 안 보면, 팀장이 안 보면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알아서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능력도 좋고, 애가 지금 성실하고, 이런 애들도 있는 반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시간 때우다가 퇴근이나 해야 되겠다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배려할 사람들 많아. 너네 나중에 한번 겪어봐. 알겠지? 지금 봐봐봐. 교실 내에서도 뭐가 있어? 우리 수행평가하고 이럴 때 보면 누구 많아? 빌런들 많이 있지. 그치? 잠깐, 근데 빌런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홀쭉이 성대? 자, 수행평가 할 때 보면 빌런들 많이 있잖아. 그죠? 근데 사회 나가봐. 장난 아니야. 알겠지? 제가 여기에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싶은 애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바꿔야 된다는 게 무슨 말? 밑에 있는 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게 바로 무슨 성? 유연성인 거지. 그지? 바꿔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리더십 이론이냐?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건 앞에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구성원의 성숙도.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선생님이 겪어보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어떤 애들인지에 따라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 거야? 푸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지? 그냥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 그지? 구성원에 따라. 그게 바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인 거야. 그래서 나오죠? 구성원의 여기서 말하는 성숙도라는 게 두 가지야. 업무적인 거랑 그 다음 뭐? 심리적인 거. 알겠지? 업무하고 심리적인 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업무 성숙도. 그럼 당연히 업무 성숙도라는 것은 뭐야? 부연이 또 되고 있죠? 당연히 이건 어때?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이 되는 거. 알겠지? 애가 능력이 좋아. 그게 바로 업무 성숙도야.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심리적인 성숙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의지라는 것은 막 적극성, 의욕,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뭐가 돼? 심리적인 성숙도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교실에서 수행평가하고 이렇게 뭐 할 때, 뭔가 과제 같은 거 할 때, 업무적이라는 건 어때? 애가 되게 잘해, 그런 것들을. 그지? 자, 근데 심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되게 적극적이야. 그죠? 뭔가 열정적이야. 하고자 해. 그지? 발전하고자 해. 그런 게 바로 심리적인 거. 두 가지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거래. 자, 그럼 그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행동이랑, 자, 그래서 이거 연결해야 돼. 구체적에다가 밑줄 긋고 그럼 구체적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뭐야? 과업행동인 거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 하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과업행동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거냐? 구성원들하고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뭘 하는 거야?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 관계행동이라 그래.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과업행동이 있고 관계행동이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어때? 높고 낮음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어때? 네 가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봐봐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있잖아. 우리가 지금 분류할 때 기준이라는 것은 이거야. 봐봐. 구성원의 성숙도를 봐야 되고. 알겠지? 그치? 구성원의 성숙도를 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어떤 거냐? 요거죠? 행동의 그 다음 어때? 성격. 알겠지? 그지? 그래서 관계행동하고 그 다음 뭐 있어? 과업행동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고려해서
네 가지 스타일로 분류를 한 거래. 그치? 그럼 이제 보면 이해 다 돼. 자, 그래서 나오잖아. 그들은 있잖아. 구성원의 역량하고 의지가 있지 모두 낮아. 자,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얘네가 있지 보니까 의지도 낮아.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역량도 얘가 별로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낮을 때는 있잖아. 높은 과업행동이랑 낮은 관계행동을 통해서 확실한 방향을 지금 어때? 제시를 해줘야 돼. 당연하지. 애가 능력도 없어. 그리고 의지도 없어. 뭐 하라고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얘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어디야? 출근하면 어때? 너 오늘 집 가기 전에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하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지시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뭐냐? 지시형을 해줘야 돼. 다 시켜야 돼, 다 시켜야 돼. 알겠지? 그치? 제일 짜증나는 거죠. 알겠지? 가장 짜증나는 거야. 다 시켜야 돼. 1부터 10까지 다 시켜줘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애가 있잖아. 의지만 높아. 그러니까 의지는 높아요. 하지만 뭐는 떨어져? 애가 역량은 떨어져. 알겠지? 그치? 의지는 높은데 역량이 떨어져. 그럼 당연히 어떤 거냐? 과업행동. 봐봐봐. 지금 과업행동 해줘야 돼. 왜냐면은 봐봐봐. 지금 애가 역량이 떨어져. 그러니까 방향은 제시해줘야 돼. 알겠지? 그치? 근데 애가 뭐는 좋은 거야? 의지는 되게 좋고 적극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애가 뭔가 발전을 원하는 애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한테 뭐 하는 것도 중요해. 동기부여해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나오죠. 과업행동하고 관계행동을 어때? 모두 높게 해줘. 그치?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도 형성하면서도 당연히 어떤 거야? 지시도 내려야 돼. 애가 뭐가 떨어지니까? 역량이 떨어지는 애니까. 그치? 그래서 걔가 바로 뭐가 되냐? 코치형 리더십이 돼요. 그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되죠. 요게 바로 코치형이야.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야. 애가 뭐냐? 역량만 높아. 그럼 이제 받는 거죠. 애가 의지는 별로야. 하지만 뭐는 좋아. 애가 능력은 좋아. 알겠지? 그치? 의지는 별론데 애가 능력은 좋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 봐봐. 능력이 좋으니까 어때? 알아서 하는 측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낮은 과업행동이야. 알겠죠? 그죠? 근데 애가 의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걔한테 뭐 해줘야 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높은 관계행동이 필요해. 알겠지? 그래서 지시는 적게 해야죠. 왜냐면 애가 능력이 좋아. 알아서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시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냐? 많이 지시할수록 그 사람들은 일하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지시는 적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때? 공동으로, 여기서 공동이란 말이 또 뒤에 문제 나오죠? 의사결정을 하면서 구성원들한테 어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지원형 리더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지원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 애를 좀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능력과 역량은 좋은 거니까 애를 좀 서포트를 해주면서 애한테 뭐가 중요해? 동기부여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게 바로 지원형이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어때? 퍼펙트죠. 애가 뭐니? 의지도 높고 있잖아. 뭐도 높아? 역량도 높아. 알겠죠? 그죠? 그럼 의지도 높고 역량도 높아. 그럼 솔직히 많이 안 건드려도 돼. 알겠지? 알아서 다 하니까. 알아서 다 하니까 많이 안 건드려도 되잖아. 그래서 나오지 어떤 거야? 과업행동도 낮게 하는 거고 관계행동도 모두 낮게 하는 거야. 그래서 리더는 있잖아. 특별한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봐봐. 능력도 좋고 의지도 좋은 애한테 이것저것 지시하죠? 그럼 짜증이 나. 그 사람들은. 알겠지?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야. 책임하고 권한 그냥 넘겨. 걔한테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해? 위임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때? 분류를 한 거야.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봐봐. 구성원에 따라서 지금 어때?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야? 앞에 있었던 말이랑 연결되죠? 유연성이라는 게 바로 뭐다?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 라는 허씨의 말에서. 그래서 요 허씨의 말이 지금 뭐 된 거야? 직접 인용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말에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자질이 들어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적인 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팀장이야. 내가 리더야. 근데 안에 보면 어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 사회 나가면 또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 그래 너네 알지?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알겠지? 언제나 또라이들은 다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구성원의 지금 어때? 역량과 의지를 파악해서 걔마다 다르게 접근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어때? 좋은 리더다. 알겠지? 모두 똑같은 스타일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선생님도 예전에 학원에 원장 안 하고 학원 강사할 때는 난 알아서 다 하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난 알아서 다 해. 또 원장이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막 나한테 시키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시키는 거는 그 원장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대하는 거거든. 시키는 거는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고, 그렇지? 나는 똑바로 다 하거든.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럼 냅두면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막 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꾸 뭘 시키느냐? 다음까지 하루에 2통씩 엄마들하고 상담 전화를 하래. 선생님 20대 때. 그래가지고 난 별로 말할 게 없거든. 지금 전화해서 뭐해? 그 시간에 차라리 교재 만들고 그냥 애들 질문 더 받아주는 게 낫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써가지고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나쁜 짓을 많이 했지. 거짓말로 많이 썼어. 그래서 업무일지 이런 거 쓸 때 오늘 누구누구 학부모님과 통화함. 아이가 숙제를 많이 안 해와서 걱정한다고 하심. 앞으로 지금 그걸 체크하겠다고 얘기함. 이런 거 늘 멘트 다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후 자 이제 그 다음 변화가 생겨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잘 봐봐. 이거야. 앞에까지는 봐. 여기까지는 어떤 거냐면 뭔가 팀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거. 회사가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거. 그게 초점인 거야. 알겠죠? 구성원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는 어떤 거냐면 요거야.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다. 앞에 거하고 관점이 변화되는 거. 알겠지? 리더십은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다. 라는 걸로 관점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타나? 보니까 번스라는 애가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뭐냐? 기존의 리더십. 그러니까 기존이라는 건 여기까지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봤냐? 리더하고 구성원의 관계를 뭐로 봐? 타산적 관계. 일종의 어때? 거래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 기존 게 바로 어때? 타산이라는 걸 길게 쓰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걸 이해, 타산적 이라 그러거든. 이익과 손해를 맺는 관계. 그래서 기준은 그냥 리더하고 구성원을 그렇게만 봤다는 거야. 이해타산적으로 일종의 거래라고 봐. 그래서 기존 것들이 지금 다 뭐가 되냐? 여기까지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들은 다 거래적 리더십이야. 그럼 그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구성원에 대한 보상이랑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 당연히 어때? 애들이 똑바로 해. 그럼 뭘 해줘? 보상해줘. 성과급 주고. 그치? 근데 똑바로 안 하는 거야. 그럼 성과급 안 주고 승진해서 탈락시켜주고 이런 거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보상과 처벌이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거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하면 어때? 보상. 연결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때? 규율을 위반해. 그럼 조치 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뭘 한다? 감시를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기존 리더십이라는 건 그거잖아. 구성원이랑 리더의 관계 자체가 상호적인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수직적 관계. 알겠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까 하는 거야.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게 기존인 거다. 됐죠? 자, 그래서 나오죠? 업무 역할하고 요구사항을 있잖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 그리고 어때? 안정적인 걸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어때? 좀 보수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야. 거래적이라는 건. 그지? 자, 그래서 번스는 이런 리더십을 비판했죠. 기존에 있었던 그 거래적 리더십을.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 그래서 나오죠?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이라는 걸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뭘 가져야 된다? 변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지. 거래적인 리더십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혁적인 리더십이랑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그럼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이 단어야. 책임의 분권화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은 구성원을 그냥 어때? 조직의 한 일원으로만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책임을 다 분산시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이거를 전문적인 말로 이런 말 들어봤어 혹시?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말 들어봤어? 모멘텀? 원래 주식에서 쓰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서 내가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여기서 성장하고 내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뭔가 이런 자기만의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게 바로 어때? 그 구성원한테 모멘텀을 주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모멘텀 주는 게 바로 뭐냐?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그에 따르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 변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어떠냐? 구성원이랑 거기 비추어야지 공동의 목표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자 이거지. 다 같이 가자. 알겠죠?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함께 누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구성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구성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를 해. 그리고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리더가 어때? 멘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때? 개인적인 관심하고 조언도 제공을 해요. 그리고 구성원의 동기랑 가치관을 어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는 리더 또한 어떤 거냐? 구성원으로 인해서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상호 변화적 관계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변혁적이라는 것은 뭐냐? 기존의 건 좀 수직적 관계. 근데 지금은 어때?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바스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끊어야죠? 요렇게 사람 바뀌죠? 번스하고 다르게. 자, 그럼 앞에까지는 봐봐. 번스라는 애는 뭐라 그랬어? 요거 두 가지 대조시켰잖아. 거래적인 거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변혁적인 거랑, 대조시킨 애가 바로 뭐냐? 걔가 바로 번스야. 그치? 그래서 번스는 거래적인 거 부정적으로 보고, 뭘 추구해야 된다? 변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 요게 바로 번스잖아. 그죠? 자, 근데 바스라는 애는 어떤 애냐? 번스하고 다르게 변형이랑 거래 이 두 가지가 어때? 상호 베타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상황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해. 둘을 적절하게 뭐 하는 거? 조합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과를 얻으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 거래적인 거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변혁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 뭐가 가능하다? 조합이 가능하다. 알겠지?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다르게 내가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리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 같이 함께 가는 공동의 목표 제시하고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그지? 지원아 졸고 있는 거야? 일어났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왜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막 우리 어때? 중국 공대 이런 거 진짜 엄청 유명하잖아 요즘에 그지? 걔네들 다 공대 활달이잖아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니?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떠니? 회사 같은데 반도체 이런 거 실적 좋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보상해주고 이러는 게 적다 그러잖아 그지? 근데 중국은 진짜 봐봐 우리 지금 쓰는 거 다 진짜 중국 걔네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막 디지 우리 막 마이크 나오고 이런 데 있지 드론 나오고 그런데 디지랑 이런 것들 다 중국 회사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공대 나와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뭐 어때? 딱 이거 완전 변혁적인 거. 그래서 공동의 목표. 그래서 거기 막 다큐멘터리도 보면 나오잖아. 애들 회사 딱 들어가. 그럼 공대 나와가지고 석박사를 해. 회사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회사에서 거의 진짜 먹고 자도 하고 하듯이 일을 하는 거야. 왜냐면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만큼 어때? 회사도 성장하고 자기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그리고 또 어때? 보상도 완전 철저하게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진짜 아예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얼마 준대? 공대 나와. 내가 석사 박사 출신이야. 그럼 석박사 나와가지고 괜찮은 지금 그 회사 딱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면은 그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정도가 연봉이냐? 한 3억 정도가 연봉이래. 근데 중국에서 생활하는 걸로 환산을 해서 하면 그 가치가 한 6억 정도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중국은 의사보다 공대에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그거 스타트업 차리고 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걔네가 엄청 발전하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이런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요게 어때? 모멘텀을 주는 거야. 알겠지? 그치? 내가 여기에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더 잘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나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지금 어때? 성장, 성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
그리고 또 로크는 있잖아. 또 뭐라고 했느냐?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당연히 어때?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죠. 그리고 목표가 있잖아. 특정적이고 그리고 뭐할수록 어려울수록 알겠죠? 그죠? 쉬운 목표는 재미가 없잖아.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어때? 높아진다고 봤어. 그리고 목표를 있잖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어때?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인 거지.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알겠지? 그치? 경쟁을 하니까 더 공개적으로 했을 때 어떤 거냐? 효과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봐. 자, 그런 거 하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다. 중개 이런 거. 그래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럼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어. 그럼 차려가지고 매달 어떤 거냐? 실적을 있잖아. 1위부터 10위까지 쭉 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실적을 매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의 이달 목표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했을 때 서로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효과적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끊어주고 대시하고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거야.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행동을 있잖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당연히 뭐가 부여돼? 내적 동기가 부여되는 거지. 알겠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따라서 물적 보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확실한 목표 제시라든가 칭찬, 의사결정 참여, 자율권 부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때?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한다.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해준다. 알겠죠? 됐죠? 자, 뭐가 중요한 거 같아, 시원아? 물적 보상이 중요하니 이게 중요하니? 아, 동기? 이거? 근데 성과급 안 주고 그냥 요것만 있어. 그럼 이런 거 원해? 1년에 성과급 한 1억, 2억 막 나와. 그럼 그런 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정민준, 어디가 좋아? 물적. 그지? 물적이 좋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리더십 이론인 거고, 글은 진짜 쉬워요. 뒤에 문제도 쉬워요. 그래서 요 문제는 스스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